대한민국 성남의 시민 여러분, 역사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역사는 오랜 기간 동안에 승리한 사람과 패배한 국가를 완전히 가려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 건설과 박정희 대통령의 가난을 벗어난 새마을 운동, 이 두 가지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척단도에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조작선거, 부정의혹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를 보십시오. 2016년에 단지 부주자 투표 5장이 봉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말미암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거를 명했습니다. 재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스트리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두주자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을 보십시오. 국민이 의구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없애고 당일 투표에 그 전산 선진 국가가 수개표로 했습니다. 먼 일이 아닙니다. 금년도 1월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번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이승만, 박정희에 이어서 이 나라 보수 우파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남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입니다. 선거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는 완전 쓰레기로 차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의혹을 단 한 사람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힘당은 108명 전원이 사퇴해야 됩니다. 싸우지 못하면 사퇴해야 됩니다. 뭐가 아깝습니까? 여러분, 야당 192명은 나라를 위한다면 자리를 내줘놓고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왜 부정선거에 이어오겠느냐, 머리를 맞대고 선거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밖으로 외치 군사, 안보, 국제외교 만 100점 만점에 95점을 주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치는 집권 반년이 돼가는데 여러분, 하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지금이라도 당장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조사하라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조사를 해서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국민들이 안심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굳게 설 것입니다. 우리는 G2국가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이 내치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좌파 언론이 밝히지도 않습니다. 따르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은 큰 것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광화문 애국 세력이 이야기하는 예수한국 도금통일, 3년 내 윤석열 대통령 내 자유통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바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밝히자고 조치를 해주시기를 강력히 공고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1700만 성도들은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뛰쳐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 조사자 역사를 왜곡시키고 They've distorted history, 용어를 비틀고 and they've distorted our terms. 국민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는 이러한 이 주범들이 있습니다. And their main culprits 그놈이 leading 누구냐? is foolishness. 첫 번째는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And who is that number one? That is Kim Dae-jung. 두 번째는 노무현입니다. And secondly, it is Roh Moo-hyun. 세 번째는 문재인입니다. And 문재인. thirdly was Moon Jae-in. 지금 현재는 바로 이재명이가 And currently it is led by 거짓말을 계속 믿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Lee Jae-myung. He is forcing us to believe in those lies. 특별히 전라도를 가두리 양식장에다 가둬놨다. And especially they're confiding the people of Cholla Province. 자, 전라도 놈을 하나 And 모시겠습니다. I'll have a man from Cholla Province himself. 자, 드디어 전준환 목사님 나오셨는데 일단은 할아버지 영상을 한번 틀어봐 주세요. 자, 왜 이 김대중이가 문제인가? 왜 노무현 그리고 바로 저 문재인은 바로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깜빵으로 쳐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 안 돼.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여러분! 혁명으로 맞짱 뜨자.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무너졌을 때 이럴 때에는 전체 국민들이 직접 일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혁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헌법이 무너졌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일사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만이 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꼭 찍어서 말하자면 보안법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국가보안법은 형식적으로만 살아있고 발동을 하지 못하고 있죠, 목사님. 그러면 간첩들은 누가 잡아요? 간첩을 안 잡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안 잡아요? 예. 그러면 나라가 끝나는 것이 틀림없는데,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혁명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혁명 공약을 직접 읽어가시면서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혁명 공약을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직접 발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반국가주의자들로 인하여 정상적 국가 운영이 불가하므로 광화문 8.15 국민혁명 본부는 다음과 같은 혁명 공약을 완성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혁명 공약을 세운 것은 이거는 위헌이에요, 합헌이에요? 정당한 국민의 권리 행사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다시 올려보시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실 단어는 둘째 줄에 대한민국은 반국가주의자들로 인하여 이런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인데, 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정부 행위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반국가주의자들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단적인 혁명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혁명 공약 이 헌법 전문에 보면 예. 4.19 정신, 네. 4.19는 이것은 반헌법이에요. 이거는 헌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헌법을 준수하는 거죠, 목사님. 5.16 있죠? 네.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 네. 5.16 혁명에서 처벌받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혁명은 헌법적이에요? 반헌법적이에요? 당연히 헌법적이고 지극히 헌법적인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되는 것입니다. 혁명 공약 제1번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하여 제2의 건국을 선포한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것은 바로 한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에서 연설할 때 했던 그 연설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반드시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됩니다.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 국가 경영 철학인 네. 목표를 세우라, 이룰 사람을 찾으라, 기간을 정하라, 무모한 도전을 하나의 정신으로 헌법정문에 보장된 네. 4.19 혁명, 5.16 혁명으로 불법 점령한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산하고 2,500만 북한 동포를 구출하여 반드시 자유통일국가를 이룩한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게 바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의 핵심입니다. 핵심! 오늘 대통령 연설을 들으시고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께서 감동받을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 혁명경학 둘째를 읽어보시면 반드시 자유통일국가를 이룩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발표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반자유 세력과 반통일 세력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자유총연맹에서는 우리의 대한민국에서는 척결될 대상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의 경축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반자유 세력과 반통일 세력을 척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혁명 공약 두 번째 내용과 같은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잠깐, 구지화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과 반헌법적인 정당들을 위헌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반드시 해산시킨다.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되기 원하시는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이거는 반헌법 정당인 것입니다. 넷째, 잠깐 추가 드리면요. 네. 오늘의 혁명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셋째입니다. 민주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해산을 시킨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넷째, 반헌법과 반국가 세력을 추종하는 종북 친북을 따르는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전교조, 노동단체, 시민단체를 처단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아멘.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섯째, 군인, 경찰 등 공안기관과 언론은 국민혁명본부와 함께 간첩과 그 동조 세력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모든 반국가 세력 척결에 앞장선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여섯째,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부정선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없애고 당일투표, 당일수개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과 선관위 개혁을 완성한다. 사전투표 없애기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여섯째, 일곱째,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핵무장을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 1천만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기를 원하시는 두 손 들고 만세! 제가 며칠 아니면 이제 김정은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다음, 일곱째 핵무장에 대해서는요, 네. 제가 방위 출신이라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덟째,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 임기 안에 반드시 자유통일 및 복음통일을 완성한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그 다음,
국민혁명본부는 혁명 공약이 실현되고 국가가 정상화될 때까지 존속한다. 자, 국민혁명의장 전광훈 목사. 제일 마지막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우리 국민 이 혁명 운동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여러분이 수고해서 하루 쉬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4년 전에 했던 것처럼 이 혁명을 계속 밀어제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절반이 이 자리에 모여야 돼요. 정말로 연방제 통일을 원하십니까? 개딸 여러분, 주사파 여러분, 이재명을 쫄쫄 빠는 여러분, 정말로 연방제 통일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신들만 북한으로 가시라고요. 아니 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 말이야. 당신들만 가라 이 말이야. 가라고. 완전히 국민들을 사기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이가 완전히 국민을 사기쳐요. 연방제로 가자. 연방제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목사님. 이거는 헌법이에요. 헌법 위반이에요. 당연히 헌법 위반인 것이 연방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공산주의를 하자 그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제6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읽어주십시오. 정강정책 6번의 통일정책 부분인데 현재 민주당의 정강정책이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4선언, 4.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 계승하고 적극 이행한다. 여기서 6.15 공동선언은 김대중이가 김정일과 만나서 행한 연방제 통일 선언을 말하는 것이고 14 공동선언은 노무현이가 다시 김정일을 만나서 6.15 공동선언의 연방제 통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바로 14 성명이 되는 것이고 4.27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은 문재인의 작품인 것인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연방제로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자유통일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하여 일개 정당이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혁명으로 맞짱 떠서 이것이 계속 진행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혁명으로 맞짱 뜹시다. 국민의 절반이 광화문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을 북한의 김정은한테 넘겨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왜 사기를 당하냐 말이야. 국민의 절반이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요.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축사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자유를 계속 강조하셨죠. 그 말은 뭔가면 대한민국에 거짓이 너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대통령께 세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한민국의 건국절을 만들어 주시고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건국절을 분명히 정립해 달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세계 5대에서 10대 안에 들어가는 세계 강국인데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탄생일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는 건국절 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부르는 것을 친일 행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종찬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은 누굽니까? 이종찬은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말을 진행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919년 상해에서도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48년도 이승만이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한다는 자체를 친일파로 부르는 이 광복회를 해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회를 해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혈세를 연 24억씩 지불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건국절 제정 이외에 광복회를 폐지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정당 해산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민주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을 청구해 주시고 헌법재판소는 나라를 살리는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15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광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건국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가들이 2024년 8월 15일은 세 번째 날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광화문 애국세력이 제2의 건국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혁명한 날로 세 번째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일하시면 만세! 해방은 우리가 막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만들어준 수동적인 용어입니다. 8월 15일은 같은 날이라도 해방절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왜? 이건 미국이 히로시마 원자탄을 때려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동적입니다. 수동적. 그러나 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건국한 것은 이것은 바로 건국절입니다. 건국절.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절대 광복절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건 미국이 만들어준 거야.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준 날이 뭐냐? 건국절입니다. 건국절. 우리는 건국절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대중, 노무현, 저 문재인 그리고 저 이재명은 빨리 한 달 안에 깜빵으로 쳐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불 견딜 수가